얼마 전 존익사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쌍절곤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왔었죠. 174cm의 키에 64kg의 몸무게를 가진 이소룡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쌍절곤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무기인지, 이소룡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는 역사상 많은 관심을 받아온 무술인이며 영화사 통틀어 가장 많이 패러디되는 불세출의 스타이죠. 실전에서 최강자 논쟁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며 논쟁이 되는 무도인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참 많이 있고 그의 죽음 역시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쌍절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신기에 가까운 이소룡의 모습입니다. 인간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명과의 탁구 대결에서 쌍절곤으로 이기는 모습은 정말 묘기에 가깝네요. 이소룡 본인은 쌍절곤이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좋다는 이유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소룡 따라한답시고 쌍절곤 휘두르다가 여러 군데 깨지는 불상사도 속출했다는데요. 쌍절곤의 기원으론 도리깨가 가장 유력한데 농민들을 군인으로 무장시킬 경우 농민들과 친숙한 농기구와 비슷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도리깨와 닮은 무기들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개인병기로 변화하여 쌍절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중국무술과 오키나와의 가라데에서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아웅다웅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은 송태조, 조광윤 이창시 했다는 말이 있고 오키나와에서는 사스마번의 침공 이후 무기 소지가 금지되자 날붙이 대신 일상용품을 무기로 삼게 되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농기구에서 변형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명해진 것은 이소룡의 쌍절곤 묘기 덕분이었죠. 쌍절곤을 이소룡처럼 자유자재로 또는 공연용 트릭 기술까지 섞어가며 휘두르고 싶다면 수년간 반복 숙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연병기의 특성상 한쪽 곤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기본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전성 분명히 기다란 냉병기에 비해서는 두 곤을 접어서 넣을 수 있기에 휴대성이 좋지만 웬만한 쌍절곤은 일반인 옷에 집어넣기엔 여전히 커서 현대에는 3단봉, 테이저 등 더욱 휴대성 대비 성능이 좋은 비살상 제압무기가 많이 나오며 입지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가라테 등의 용법으로 실전적으로 다룰 줄만 알면 보통 3단봉이나 블랙잭보다 봉 하나만큼 더 긴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며 기초 동작으로 2번, 3번 연속으로 휘둘러도 한 대만 걸리면 인체에는 꽤나 강한 타격이 들어가며 한 방에 사람 뚝배기를 깨는 흉악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소룡처럼 숙련되지 않으면 실전성에선 물음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쌍절곤은 이소룡의 쌍절곤 묘기의 오마주라고 봐야겠습니다. 1인치 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이소룡이 세계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선보였던 기술인데요. 일명 총경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영화와 게임, 만화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죠. 당시 이소룡은 주먹을 몸에서 단 1인치만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이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의 모든 근육을 한 곳에 집중해 내뻗으면 됩니다. 반동 없이 순간 스피드로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오는 게 특징이죠. 단 고도의 내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미국에서 1인치 펀치 파워 테스트가 진행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려서 부딪혔을 때의 충격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미화된 것도 많이 있지만 1인치 펀치라는 것은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게 빠른 공격을 진행해서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논쟁이 항상 많았죠. 이소룡이 현대의 UFC에서 대결을 한다면 어땠을까? 이소룡이 마이크 타이슨과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얼마 전 마이크 타이슨은 이 질문에 직접 본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답변을 보고
북같이 화를 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터가 이소룡 어케 생각하나요? 라고 묻자 마이크 타이슨은 영화 재밌게 봤어. 그의 격투 철학도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죠. 리포터는 너랑 이소룡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자 마이크 타이슨은 내가 이소룡한테 질 수가 없어. 리포터는 길거리 싸움이어도?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에 마이크 타이슨은 이소룡을 비하할 의도는 아니지만 심판 없이 내가 이소룡이랑 싸우면 이소룡은 진짜 죽어 라는 대답을 했죠. 사실상 체급부터 다르고 마이크 타이슨과 이소룡이 실제로 붙기는 힘들기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마이크 타이슨이 우세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소룡은 현대 격투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이죠. 사실 현대의 UFC의 근간은 이소룡이 정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무도인이자 영화배우인 이소룡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좋아했다고죠. 왜소한 체격과 병약한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길거리 싸움에 몰두 퇴학과 전학을 반복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패싸움을 즐기는 타고난 골목대장에다 춤까지 잘 춰 각종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7살 때부터 태극권을 익혔고 청년기에는 당대의 고수 연문과 그의 제자들에게 유명 권법인 영춘권을 배우고 여기에 권투, 펜싱, 태권도까지 연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익힌 무술로 1959년 한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서 2라운드에서 상대들을 5분 만에 KO 승을 거둬 결승전까지 진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소룡은 중국 대륙의 주먹계를 석권한 뒤부터 전통 쿵푸의 형식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다는 단점을 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좀 더 실용적인 무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소룡은 세계 각국의 무술들을 종합 연마한 뒤 장점만을 골라 새 무공을 창조해냅니다. 자신이 오래 익힌 쿵푸를 바탕으로 권투, 펜싱, 태권도에 유도, 레슬링, 가라테, 무에타이 등 다양한 무술들의 가장 강력한 기술들만 조합하고 그를 홍콩 영화와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유명 액션 배우로 거듭나게 만든 절권도가 탄생하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의 킹꽃이라고 불리는 절권도는 상대의 공격을 간단한 동작으로 미리 차단시킨다는 뜻의 무술이죠. 다시 말해 적의 빈틈을 노려 급소만 정확히 가격하는 등 불필요한 몸동작을 절약해 기력을 낭비하지 않는 무술인 것입니다. 이소룡은 사후 출간된 책 절권도에서 본인 무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절권도는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쿵푸의 진정한 길에 더 가까이 갈수록 표현의 낭비는 더 줄어든다. 이소룡은 홍콩에서 5년 동안 영춘권을 연마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2년 동안 절권도를 창시 수련했습니다. 그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웅비치에서 열린 국제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절권도의 기본 공격기가 되는 1인치 펀치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3년 뒤에는 라의 도장을 여러 당대 할리우드의 극작가, 영화 배우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친분을 쌓았죠. 절권도의 철학은 사전 형식이나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찌르는 이소룡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공격을 강조합니다. 그는 생전물이 되라, 물처럼 싸워라 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절권도는 현란하고 수세적인 방어보다 간단하고 적극적인 가격으로 싸움의 우선권을 장악하죠. 그는 주먹이나 발차기를 내지를 때도 힘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곡선보다 직선을, 복잡한 초식보다 재빠른 기술들을 선호했다고 전해지죠. 이소룡은 자신의 몸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기본적인 체력 단련과 정신 수련에 집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 시비가 붙어 싸울 때나 정식 대련이 있을 때면 영화에서처럼 특유의 괴성을 내지르며 화려하게 싸우지 않았다고 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대결을 마무리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영화 용쟁호투 촬영 때 엑스트라 배우 몇 명이 와서 이소룡에게 싸워보자며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당시 엑스트라들은 실제 지하 조직에 몸담고 있던 진짜 깡패들이었다. 이소룡은 이를 귀찮아하면서도 단 몇 분 만에 소리 없이 대결을 끝냈다고 합니다. 속도전으로 일격을 가해 승부를 가린 것이었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엑스트라들은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이소룡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소룡이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세상에 한계라는 것은 없다.
꼭대기만 있을 뿐이다. 꼭대기에 머물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넘어서서 나가야 한다. 세계적 무술가이자 20세기 문화의 상징이었던 이소룡. 그의 생전 체격은 키 173cm, 몸무게 62kg에 불과한 그의 깡마른 체격은 밀도 높은 근육으로 다부졌고 체지방이 거의 없어서 극단적으로 탄탄한 몸을 유지했다고 하죠. 실제 그의 서재에 꽂힌 2,500여 권의 책 중 대다수는 스포츠 생리학에 관한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싸울 수 있을지 이소룡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그는 생전에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편지까지 회자되는 세 문장이 눈에 띕니다. 훌륭한 무술가는 긴장하지 않는다. 단지 준비할 뿐이다. 한계 따윈 없다. 정체기가 있을 뿐이다.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발차기 하나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이 두렵다. 브루스 리는 문화적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무술가, 배우, 영화 제작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무술 세계에 대한 그의 영향은 엄청났으며 그의 유산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소룡의 재능, 카리스마, 기술에 대한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은 브루스 리에 대한 찬사를 표명한 유명한 개인에 주목할 만한 인용문입니다. 브루스 리는 위대한 혁신가이자 환상적인 무술가였습니다. 그는 타이밍과 리듬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이 꿈을 좇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진정한 마스터였습니다. 그의 신체적 능력은 놀라웠지만 그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의 정신, 훈련과 개인 성장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전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무술가였으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브루스 리는 절대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무술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브루스 리는 움직임의 달인이었고 신체역학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술 세계의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